축축한 반지하 방의 곰팡이 냄새는 코끝을 넘어 존재 자체를 끈적하게 붙들었다. 눅눅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듯했고 좁은 창문 밖으로 쉬지 않고 쏟아지는 장맛비 소리는 유일한 동반자이자 동시에 깊어가는 고독의 증명이었다. 그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삶의 굴레 속에서 야른 천장 넘어 들려오는 윗집 유부녀의 발소리는 금지된 미스터리처럼 나의 메마른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곤 했다. 나는 30을 갓 넘긴 미혼 남자로 이름처럼 평범한 민준이었다. 하루하루는 사무실에 삐걱거리는 의자처럼 무료하고 고단했다. 퇴근 후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축 처진 어깨와 함께였다. 습기로 가득 찬 골목을 따라 내려가면 늘 같은 자리에서 키키한 곰팡이 냄새가 나를 반겼다. 창문은 늘 김이 서려 바깥 풍경을 흐릿하게 가렸다. 사회와 단절된 나만의 작은 감옥이었다. 나의 반지하 방은 마치 세상의 밑바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여름 장마철에는 벽지에 검은 반점들이 꽃을 피웠고 이불은 늘 눅눅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오직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과 밤새 내리는 빗줄기뿐이었다. 그런 답답한 공간 속에서 유일한 바깥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야른 천장 너머 윗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들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하게 흘려들었다. 물 내리는 소리, 걷는 소리, 가끔은 TV 소리,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리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소리들은 나의 고독한 일상에 기묘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윗집에는 유부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았다. 출퇴근길에 어렴풋이 마주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나는 늘 고개를 숙인 채 바쁘게 지나쳤다. 가끔 현관문을 열어두고 택배를 받는 그녀의 모습은 차분하고 단정했다. 검은색 긴 생머리에 흰 피부,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그녀의 남편은 장기 출장이 잦은 듯했다.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은 남자 구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윗집에 유부녀 혼자 살고 있다고 막연히 짐작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키는 듯했다. 그때 야른 천장 너머에서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발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무언가에 젖은 듯한 축축하고 끈적이는 발소리였다. 발소리는 천천히 그리고 불규칙하게 거실을 가로질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바닥을 걷는 듯한 그 소리는 내 심장을 묘하게 건드렸다. 그 후로 윗집 유부녀의 존재는 나의 신경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소리는 이제 단순히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감정을 실어 나르는 메신저 같았다. 남편이 없는 밤이면 그녀의 발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때로는 경쾌하게, 때로는 절뚝거리듯 무겁게. 나는 그녀가 어느 방에서 움직이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상 속에서 그녀의 하루를 따라갔다.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나의 고독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장마는 계속되었다. 눅눅한 공기는 더욱 짙어졌고 방 안의 곰팡이 냄새는 코를 찔렀다. 나는 퇴근 후 샤워를 마친 뒤에도 몸이 끈적거리는 불쾌감에 시달렸다. 잠들기 전 나는 늘 윗집의 소리에 집중했다. 창밖의 빗소리가 더욱 격렬해지던 어느 날 밤이었다. 천장 너머에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곧이어 아주 희미하지만 확실한 흐느낌이 빗소리 사이로 새어 들어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곧 그것이 사람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울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엎드려 숨을 헐떡였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흐느낌은 금세 다시 묻혔지만 나는 이미 그 소리를 선명하게 들었다. 윗집 유부녀의 발소리는 늘 단정했고 그녀의 얼굴은 늘 무표정했기에 그 흐느낌은 나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는 왜 그녀가 우는지 알 수 없었다. 혹시 남편과의 문제일까? 아니면 나처럼 견딜 수 없는 고독 때문일까?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어떤 감각이 깨어나는 듯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빗소리가 나의 불안한 심장 박동과 섞여 온몸을 휘감는 듯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좁은 방 안을 서성거렸다. 윗집의 그녀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잠들었을까? 나의 고독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천장 너머 야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윗집 유부녀의 슬픔이 마치 내 것인 양 밀려들어왔다. 빗소리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감옥에 갇힌 채 서로의 존재를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 밤 나는 빗물이 스며든 벽지처럼 축축한 나의 감정이 윗집 유부녀의 알 수 없는 슬픔과 묘하게 겹쳐진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잠 못 드는 밤은 그렇게 길어지고 있었다. 장마는 끝없이 이어졌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빗줄기와 회색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반지하방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더욱 끈적거렸다. 잠 못 드는 밤은 며칠째 계속되었고 윗집 유부녀의 흐느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대신 나의 신경은 그녀의 부재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마치 그 소리가 나에게 어떤 기묘한 위안이라도 주었던 것처럼 나는 내가 얼마나 깊은 고독 속에 잠겨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슬픔이 나의 슬픔과 묘하게 공명한다는 사실이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이끌림을 주었다. 그날 저녁 빗방울은 다시 거대한 폭우로 변해 내렸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천둥처럼 울렸고 하수구에서는 물이 역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반지하 방의 전등이 깜빡이더니 이내 완전히 꺼져버렸다. 주변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다. 젠장, 정전인가. 나는 익숙한 듯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낡은 현관문을 열었다. 계단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빗물이 철퍼덕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몇 걸음 옮기자 윗집 현관문이 희미하게 열려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현관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윗집 유부녀였다. 그녀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무언가를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긴 생머리는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야른 반팔 티셔츠와 짧은 바지도 온통 물에 젖어 몸의 윤곽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축축한 수건이 들려 있었지만 역류하는 빗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듯했다. 물은 이미 현관 안쪽까지 흥건하게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의 젖은 몸에서는 흙비와 섞인 희미한 라일락 향이 풍겨왔다. 괜찮으세요? 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당황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과 알 수 없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무표정한 가면 뒤에 숨겨진 연약함을 보았다. 아래층 분이시죠? 죄송해요. 물이 자꾸 새어 들어와서. 그녀의 목소리 또한 빗소리처럼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무력하게 바닥에 물을 닦아내려 애쓰고 있었지만 역류하는 물줄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정전으로 고립된 이 공간, 빗물에 흠뻑 젖어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이 나의 잠자던 무언가를 깨웠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런 건 좀 압니다. 나는 허둥지둥 휴대폰 플래시를 비추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내 제안에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아직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플래시를 들고 현관 밖으로 나섰다. 빗물은 발목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하수구는 나뭇잎과 쓰레기로 완전히 막혀 물이 빠지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빗물 속으로 발을 디뎠다. 차가운 빗물이 발을 감쌌고 나는 쭈그리고 앉아 막힌 하수구를 손으로 헤집기 시작했다. 차가운 진흙과 나뭇잎, 그리고 역겨운 쓰레기가 손에 닿았다. 더러운 물이 튀어 내 옷을 적셨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윗집 유부녀는 현관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묘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몇 분간의 사투 끝에 막혔던 하수구가 시원하게 뚫렸다. 콸콸콸 소리를 내며
빗물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몸을 일으켜 그녀를 돌아보았다. 빗물에 젖은 내 모습은 영락없는 생쥐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희미한 미소를 보니 왠지 모르게 뿌듯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여전히 젖은 채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 됐습니다. 나는 젖은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젖은 옷이 그녀의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몸의 곡선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빗물에 젖어 더욱 짙어진 라일락 향이 내 코끝을 스쳤다.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이 나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고마워. 정말. 어떻게 이런 걸 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살짝 스쳤다. 예상치 못한 스침에 나는 순간 몸을 움찔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닿았던 팔 부위에서는 묘한 전율이 흘렀다. 그녀는 서둘러 손을 거두었다. 얼굴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아니요, 별거 아닙니다. 이런 날은 다 그렇죠.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나의 목소리 또한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젖은 손을 바지에 대충 문질렀다. 그녀는 현관 안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제가 혼자서는 어쩔 줄 몰라서. 그녀의 말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혼자라는 단어는 나의 심장을 묘하게 울렸다. 우리 둘 다 이 거대한 빗속에서 홀로 고립된 존재들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괜찮으시다면 안으로 들어가서 몸 좀 녹이세요. 계속 이렇게 있으면 감기 걸려요. 내가 건넨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시선은 현관 안쪽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저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맴돌고 있었다. 빗물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윤곽은 더욱 희미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도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 봐야 해서. 나는 서둘러 말을 덧붙였다. 그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혹은 내가 너무 깊이 그녀의 영역으로 침범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빗물에 젖은 발소리가 축축하게 울렸다. 잠깐만요.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또렷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를 직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당황함이나 불안함이 없었다. 오직 강한 의지와 묘한 호기심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순간 멍해졌다. 차가운 빗물에 젖어 축축한 몸과 달리 나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는 듯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거절했다.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녀에게도 불필요한 선을 긋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긴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찰랑거렸다. 빗물 섞인 라일락 향이 다시 한번 나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아니요, 괜찮지 않으세요. 온몸이 다 젖었잖아요. 이대로 가면 감기 걸릴 거예요. 그리고 고마움의 표시는 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나의 젖은 옷과 얼굴을 훑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조금은 마음이 흔들렸다. 무엇보다 고마움의 표시라는 그녀의 말이 나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단순히 감사 인사가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나를 붙잡아두려는 듯한 미약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럼 잠깐만요. 나는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나 자신도 놀라게 했다.
나는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이 집의 현관은 나의 반지하 방과는 사뭇 다른 공간이었다. 눅눅한 습기는 여전했지만 은은한 방향제 향이 섞여 곰팡이 냄새를 덮고 있었다. 여전히 정전 상태였지만 그녀는 휴대폰 플래시를 식탁 위에 놓아두어 작은 불빛이 주변을 비추고 있었다. 죄송해요. 정전이라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녀는 수건을 집어들며 말했다. 그리고는 익숙한 듯 내 머리에 수건을 얹어주었다. 부드러운 수건이 감촉과 함께 그녀의 손가락이 나의 젖은 머리카락 사이를 스쳤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이었다. 나는 순간 굳어버렸다. 어색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떨림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의 손길에서 풍겨오는 라일락 향이 더욱 짙게 느껴졌다. 아, 제가 할게요. 나는 황급히 수건을 받아 들었지만 그녀는 이미 나의 머리카락을 거의 다 말려준 상태였다. 그녀의 얼굴은 나와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촉촉한 눈동자가 나의 눈동자와 마주쳤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까 보았던 불안과 당황은 사라지고 오직 어떤 갈증 같은 것이 서려 있는 듯했다. 잠깐 앉아 계세요. 따뜻한 차라도 찾아볼게요.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돌리더니 주방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젖은 몸이 움직일 때마다 야른 옷이 몸에 감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식탁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내가 앉은 의자에서는 그녀의 체취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내 눈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다. 빗물에 젖어 반쯤 투명해진 그녀의 옷차림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 플래시 불빛을 응시했다. 그 작은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길잡이였다. 나의 손끝은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머리카락 부분을 계속해서 만져보았다. 차가운 빗물과는 전혀 다른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내 머릿속은 온갖 복잡한 생각들로 뒤얽혔다. 이 집 유부녀의 슬픔, 그녀의 연약함, 그리고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낯선 라일락 향, 이 모든 것이 나의 고독한 반지하 방을 깨뜨리고 나의 마른 감정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따뜻한 물이 담긴 컵 2개를 들고 돌아왔다. 플래시 불빛에 반사되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컵을 내 앞에 놓아주었다. 나는 컵을 받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죄송해요. 커피나 차가 없네요. 이런 날은 마트에 가기도 힘들고. 그녀는 멋쩍게 웃었다. 그 웃음은 내가 알던 무표정한 얼굴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살짝 비뚤어진 입술과 희미하게 들어간 보조개는 그녀를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했다. 나는 그제야 그녀의 나이를 가늠해 보았다. 나보다 몇 살 위일까? 아니면 비슷한 나이일까?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더욱 신비로웠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물이라도 따뜻하니 좋네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듯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을 홀짝였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고 정전으로 인해 세상은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다. 야른 천장 너머에서 들리던 소리였던 그녀가 이제 나의 바로 앞에 앉아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과 희미한 라일락 향을 풍기며. 남편분은 아직 안 들어오셨나 봐요. 나도 모르게 불쑥 말을 내뱉었다. 나의 질문에 그녀는 순간 컵을 든 손을 멈칫했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의 질문이 그녀의 약한 부분을 건드린 듯했다. 네. 출장이 길어서요. 1달 넘게 못 봤네요. 그녀는 희미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아까처럼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눈빛은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던지는 독백처럼 들렸다. 1달 넘게 혼자였다는 말인가? 나는 그녀의 고독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런 날은 혼자 계시면 더 힘드셨겠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녀는 내 말을 듣더니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나의 눈빛과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놀랍게도 깊은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마치 나의 반지하방에서 내가 느꼈던 고독을 그녀 또한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는 듯이. 네. 좀 그랬네요. 그녀는 짧게 답했다. 하지만 그 짧은 답 속에 모든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우리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컵 속의 물은 점점 식어갔지만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이 깊고 강렬하게 나를 응시했다. 빗소리만이 우리의 침묵을 깨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라일락 향은 더욱 진하게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이 고립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강렬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외롭고 지쳐있고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 자신을.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빗물에 젖은 이 밤, 그리고 정전으로 인한 어둠은 우리를 서로에게 더 가까이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녀의 젖은 어깨가 여전히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떨림이 추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은 알 수 없는 불안과 욕망의 떨림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빗물은 우리의 경계를 지우고 우리의 고독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 정전으로 암흑에 잠긴 잇집에서 금지된 감각들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 촛불처럼 어둠 속에서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한 달 넘게 혼자였다는 그 짧은 말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빗물에 잠긴 도시처럼 그녀 안에 고인 고독의 깊이를 웅변하는 듯했다. 내 질문이 그녀의 숨겨진 상처를 건드렸다는 자각의 죄책감이 들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나약함에 대한 묘한 끌림을 떨쳐낼 수 없었다. 컵 속의 온기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오히려 더욱 뜨거워지는 듯했다. 라일락 향이 눅진하게 공간을 채웠고 나는 그 향기에 취한 듯 이성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날은 혼자 계시면 더 힘드셨겠어요. 다시 한번 건넨 나의 말에 그녀의 시선은 잠시 먼 곳을 헤매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희미한 물기는 어둠 속에서도 반짝였다. 나는 그녀가 울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던 흐느낌처럼. 좀 많이 그랬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가라앉아 있었다. 컵을 감싸진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독이 나의 반지하방을 잠식했던 고독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 위로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녀의 몸에 닿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것이 어떤 금지된 선을 넘는 행위가 될까봐.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아까 흠뻑 젖으셔서.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화제를 돌리며 걱정하는 어조로 물었다. 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젖은 어깨와 야른 옷 위로 미끄러졌다. 빗물에 젖어 살짝 투명해진 옷감 아래로 그녀의 살결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녀의 몸에서 피어나는 희미한 열기가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듯했다. 네. 덕분에 많이 괜찮아졌어요. 민준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아까의 어색한 웃음과는 달리 진심으로 안도하는 듯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감사함과 동시에 나에게 의지하려는 듯한 미약한 기대를 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끈적한 거미줄처럼 나를 얽어매는 듯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다.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는 이제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이 고립된 공간의 강력한 동반자처럼 느껴졌다. 문득 그녀가 작은 기침을 했다. 마른 기침은 아니었다. 젖은 몸으로 인한 오한이 느껴지는 듯했다. 아직 몸이 좀 차가우신 것 같은데요. 나는 무심코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나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움찔거렸고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컵을 다시 잡았다. 그녀는 나의 작은 동작을 눈치챈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나의 손끝을 응시했다가 다시 나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 순간 짧은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괜찮아요. 따뜻한 물 마셨으니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키기 어려웠다. 그녀의 나약함은 나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어떤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이성적인 끌림이 아니었다. 그녀를 구원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 같은 것이었다. 혹시 담요라도 꺼내드릴까요? 감기 걸리시면 큰일인데 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에서 흔들렸다. 라일락 향이 다시 한번 나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네. 그럼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 옷장 안에 있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거실 한쪽에 놓인 나무 옷장을 가리켰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다. 낡았지만 잘 관리된 듯한 옷장이었다. 문을 열자 라일락 향보다 더 진한 그녀의 채취가 확 풍겨왔다. 옷장 안에는 그녀의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다. 옷감 하나하나에서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가장 위에 놓인 얇은 담요를 꺼냈다. 담요에서도 그녀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담요를 들고 그녀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옷장 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복잡해 보였다. 내가 옷장 문을 닫는 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여기요. 나는 담요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담요를 받아 들더니 자신의 몸을 감쌌다. 얇은 담요였지만 그녀의 어깨를 감싸자마자 그녀의 몸에서 올라오던 미세한 떨림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했다. 그녀는 담요에 얼굴을 살짝 묻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모습이 나의 눈에 들어왔다. 마치 담요에서 풍기는 자신의 향기에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요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다시 식탁 의자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담요가 놓여 있었지만 그 담요는 오히려 우리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허물고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담요 위로 나를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어떤 은밀한 초대가 담겨 있었다. 남편분, 자주 출장 가시는 것 같아요. 나는 다시 나도 모르게 그녀의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어쩌면 그녀의 빈자리를 확인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의 질문에 담요를 더욱 바싹 여몄다. 네, 일이 바쁘셔서. 항상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익숙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그녀가 느끼는 깊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외로움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그 폭풍 속으로 나도 모르게 끌려들어가고 있었다. 혼자 계시면 많이 힘드시죠? 나는 그녀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차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담요에 얼굴을 파묻었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다. 아까 내가 들었던 흐느낌이 다시 시작될 것 같은 예감에 나는 숨을 죽였다. 네, 많이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요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나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처럼 날아왔다. 그녀의 나약함은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마법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그녀의 슬픔을, 그녀의 외로움을 내가 전부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만이 나를 지배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고 휴대폰 플래시의 작은 불빛만이 테이블 위에서 이태롭게 흔들렸다. 나는 그녀의 옆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젖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담요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은 뜨거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몸은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손길에 움찔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더욱 크게 들썩였다.
나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나의 손가락이 그녀의 어깨 위에서 부드럽게 원을 그렸다. 그 움직임은 마치 그녀를 진정시키려는 듯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해방시키는 행위 같았다. 라일락 향이 나의 손끝에서 더욱 진하게 퍼져나갔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나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닿자마자 빗소리에 묻혔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나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떨림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빗물과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이 나의 눈앞에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아픔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혹은 나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깊고 강렬했다. 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손은 그녀의 목덜미로, 그리고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의 피부는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그 부드러움은 나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녀는 나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몸은 나의 손길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듯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나의 손가락이 파고들었고 나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다. 오직 나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듯했다. 힘들었죠. 나는 그녀의 눈빛에 대고 속삭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 떨리는 입술에 나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라일락 향은 이제 나의 온몸을 감싸 안는 듯했다. 나는 나의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 고인 눈가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녀의 피부는 차가웠지만 나의 손끝에 닿는 그녀의 숨결은 뜨거웠다. 그녀의 눈빛은 나의 손길을 따라 움직였다. 그녀의 작은 한숨이 나의 뺨을 스쳤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그녀의 고독과 나의 고독이 빗물 속에서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춥죠? 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나의 손길 아래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은 알 수 없는 불안과 욕망의 떨림이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젖은 담요와 그녀의 젖은 옷, 그리고 그녀의 뜨거운 체온이 나의 몸으로 전해져 왔다.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나의 뺨에 닿았고 그녀의 라일락 향이 나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폭풍 속에 갇힌 두 영혼이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 슬픔과 고독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니었다. 적어도 나의 이성은 그렇게 속삭였다.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 얼굴을 파묻고 속삭였다. 그녀는 나의 품속에서 흐느꼈다. 그 흐느낌은 아까의 슬픔과는 달랐다. 그것은 마치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한 해방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흐느낌이었다. 그녀의 젖은 몸은 나의 품속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고 어둠은 우리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다. 휴대폰 플래시의 작은 불빛마저도 이제는 희미하게 느껴졌다. 이 고립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오직 서로의 온기와 숨결에만 의지하고 있었다. 나의 손은 그녀의 젖은 등 위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야른 옷감 아래로 느껴지는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나의 손끝을 자극했다. 그녀는 나의 손길에 다시 한번 움찔했지만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몸은 더욱 깊이 나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녀의 흐느낌이 멈췄다. 그녀는 나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젖은 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물을 찾은 듯한
강렬한 열망의 떨림이었다. 그녀의 눈은 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한 위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나의 입술이 그녀의 떨리는 입술에 닿았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강렬한 갈증처럼 서로를 탐닉했다. 라일락 향과 빗물, 그리고 그녀의 체취가 뒤섞여 나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의 손이 나의 젖은 셔츠를 움켜쥐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금지된 위로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빗소리는 우리의 모든 소리를 삼키는 듯했고 정전된 잇집은 우리만의 은밀한 성역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를 위로하는 일이었다.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그녀의 고독과 나의 고독이 만나 빗물에 젖은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입술에 내 입술이 닿자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했다. 빗소리도, 나의 심장 박동 소리도, 심지어 내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마저도 오직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만이 나의 모든 감각을 지배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키스는 이내 갈증처럼 깊어졌다. 라일락 향이 가득한 숨결이 나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고 나는 그녀의 몸에서 피어나는 희미한 열기에 취하는 듯했다. 그녀의 손이 나의 젖은 셔츠를 움켜쥐는 감촉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탐닉했다. 그녀의 입술은 촉촉하고 부드러웠으며 키스할수록 알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파고들던 손을 내려 그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내 손길에 더욱 깊이 파고들며 응답했다.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이 키스 하나에 실려 터져나오는 듯했다. 슬픔, 고독, 외로움, 그리고 금지된 욕망까지도. 숨이 턱 막힐 듯한 키스 속에서 나는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나의 뺨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빗물과 뒤섞인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동시에 나의 죄책감을 씻어내는 듯한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나의 품에서 흐느꼈고 나는 그녀의 흐느낌 속에서 내가 그녀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이 폭풍우 속에서 정전된 잇집은 우리만의 은밀한 성역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겨우 입술을 떼어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촉촉하게 빛났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입술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녀는 나의 손길에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나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나의 말을 들었는지 들리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나를 깊이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아직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해방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나의 젖은 셔츠를 놓지 않고 계속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나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다시 나에게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몸은 나의 품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야른 옷감 아래로 느껴지는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나의 손끝을 자극했다. 그녀는 나의 손길에 다시 한번 움찔했지만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몸은 더욱 깊이 나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라일락 향이 나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요. 나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나의 뺨을 스쳤다. 나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까의 불안과는 다른 떨림이었다. 그것은 마치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해방감 같은 것이었다. 빗소리가 격렬하게 창문을 때리고 정전으로 고요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귀에 다시 속삭였다. 아무 걱정 마요. 내가 다 괜찮게 해줄게요. 그녀는 나의 말에 고개를 살짝 들었다. 젖은 눈빛이 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다. 오직 나만을, 나의 존재만을 간절히 요구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천천히 거실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나의 움직임에 몸을 맡겼다. 젖은 몸에서 풍겨오는 라일락 향이 나의 후각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거실 중앙에는 작은 식탁이 있었고 그 위에 놓인 휴대폰 플래시만이 유일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안은 채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침실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침대의 윤곽이 보였다. 나는 그녀를 침대 위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침대는 부드럽게 가라앉았고 그녀의 몸에서 피어나는 온기가 침대 시트를 데우는 듯했다. 그녀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았다. 빗물과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나의 시선은 그녀의 눈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목덜미와 어깨에 달라붙었다. 나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라일락 향이 더욱 짙게 풍겨왔다. 추워요. 나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나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자 뜨거운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이불 덮어줄게요. 나는 침대 옆에 놓인 옷장에서 이불을 꺼내 그녀의 몸에 덮어주었다. 이불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이불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간절함과 함께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체념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몸을 뉘었다. 침대는 부드럽게 가라앉았고 그녀의 옆에서 풍겨오는 라일락 향이 나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몸에 팔을 둘러 그녀를 나에게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겼다. 젖은 머리카락이 나의 뺨을 스쳤고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나의 목덜미에 닿았다. 그녀의 몸은 나의 품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그녀의 젖은 등 위로 손을 미끄러뜨렸다. 야른 옷감 아래로 느껴지는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나의 손끝을 자극했다. 그녀는 나의 손길에 다시 한번 움찔했지만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몸은 더욱 깊이 나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젖은 눈빛이 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물을 찾은 듯한 강렬한 열망의 떨림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의 젖은 셔츠를 벗겨냈다.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나의 피부에 닿자 전율이 흘렀다. 나는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빗소리는 우리의 모든 소리를 삼키는 듯했고 어둠은 우리만의 은밀한 성역을 완성했다. 나는 그녀의 젖은 옷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라일락 향이 더욱 짙게 풍겨왔다. 그녀의 젖은 몸이 나의 품에서 드러났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몸의 곡선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나는 그녀의 맨살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의 피부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뜨거웠다. 나는 그녀의 몸에 얼굴을 묻었다. 라일락 향과 그녀의 체취가 뒤섞여 나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나의 품에서 흐느꼈다. 그 흐느낌은 아까의 슬픔과는 달랐다. 그것은 마치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한 해방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흐느낌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줄 때마다 나의 죄책감은 사라지고 내가 그녀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닉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몸은 빗물처럼 얽히고 설켰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혼자 두지 않을게요.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요. 그녀는 나의 말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몸은 나의 품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정전된 잇집은 우리만의 은밀한 성역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의 몸은 나의 품에서 격렬하게 떨렸고 그녀의 신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우리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몸의 움직임은 격렬해졌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강렬하게 확인했다. 빗물에 젖은 밤, 그리고 정전으로 인한 어둠은 우리를 서로에게 더욱 깊이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 피어나는 뜨거운 열기는 나의 온몸을 휘감았고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마침내 절정에 다다랐다. 그녀의 흐느낌은 신음소리로 변했고 그녀의 몸은 나의 품에서 격렬하게 떨렸다. 나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폭풍우 속에 갇힌 두 영혼이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 슬픔과 고독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니었다. 적어도 나의 이성은 그렇게 속삭였다. 우리가 서로의 품에서 진정되자 빗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정전은 여전했지만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품에서 잠든 듯 평화로웠다. 나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라일락 향이 나의 손끝에서 희미하게 퍼져나갔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동시에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작게 벌어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입술에 나의 입술을 살짝 가져다 댔다. 그녀는 나의 키스의 잠결에도 미세하게 반응하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눅눅한 반지하 방에 홀로 갇혀 살던 내가 잇집 유부녀와 이렇게 금지된 관계를 맺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온기와 라일락 향은 나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고 나는 그녀의 슬픔을 구원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몸은 나의 품에서 뜨겁게 달아올랐고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고독은 나의 고독과 만나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를 위로하는 일이었다.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그녀의 고독과 나의 고독이 만나 빗물에 젖은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더욱 희미해졌다. 정전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라일락 향이 나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은 비밀이었다. 우리 둘만의 비밀. 그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금지된 비밀. 나는 그녀의 품에서 잠들었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다. 나는 그녀의 옆에서 눈을 감았다. 나의 몸은 그녀의 뜨거운 온기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빗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의 품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찾은 듯했다. 이 모든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였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이 새벽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어젯밤의 기억은 우리 둘만의 은밀한 공모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균형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품 안에서 잠들었던 밤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바다처럼 고요하고 깊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익숙한 반지하방 천장이 아닌 은은한 라일락 향이 감도는 낯선 침실의 하얀 천장을 마주했다. 빗소리는 더 이상 격렬하지 않았다.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햇살이 어둠에 잠겨있던 방을 조금씩 밝히고 있었다. 정전은 여전한 듯 고요함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녀의 옆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빗물에 젖었던 검은 긴 생머리는 이미 거의 말라 있었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하얀 베개 위로 흩어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스러웠던 지난밤의 흔적을 지운 채 놀랍도록 평온해 보였다.
어젯밤 눈물과 땀으로 얼룩졌던 그녀의 뺨은 이제 맑고 투명했다. 붉게 부어올랐던 입술은 작게 벌어져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요한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밤새 내내 나의 이성을 마비시켰던 라일락 향은 이제 그녀의 피부와 머리카락에서 희미하게 배어나와 부드러운 아침 공기와 섞여 있었다. 나의 몸은 아직도 그녀의 온기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내 팔에 닿아 있었고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은 채였다. 이불 속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은 뜨겁고 안락했다. 어젯밤의 모든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는 현실처럼 나의 심장을 다시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눅눅한 반지하방의 고독 속에서 나는 이런 따뜻한 아침을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문득 꿈 하나가 나의 머릿속을 스쳤다. 흐릿하지만 선명한 꿈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의 집 마당에 서 있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당 한가운데서 비를 맞고 서 계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비를 피하시라 했지만 아버지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으실 뿐이었다. 그리고는 멀리서 나를 바라보는 그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민준아, 저 사람을 잘 지켜주렴. 너밖에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고 깊었다. 아버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미소는 마치 나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듯했다. 꿈에서 깬 후에도 아버지의 그 미소는 내 안에 깊은 잔상으로 남았다. 그것은 어쩌면 나의 죄책감을 씻어내고 나의 행동에 어떤 윤리적인 허가를 부여하는 듯한 기묘한 위안이었다. 나는 그녀의 품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불이 스르륵 내려가자 그녀의 부드러운 어깨선이 드러났다. 나는 그녀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침대 밖으로 나왔다. 빗물에 젖었던 옷들은 이미 말라 있었고 밤새도록 흐트러졌던 옷가지들이 침대 주변에 널브러져 있었다. 나의 젖은 셔츠는 그녀의 침대 헤드에 걸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셔츠를 집어들었다. 아직도 희미하게 그녀의 라일락 향이 셔츠에 배어 있었다. 나는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 여전히 정전 상태였지만 창밖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 덕분에 방 안은 어둠에서 벗어나 있었다. 거실로 나오자 식탁 위에 놓여있던 나의 휴대폰 플래시는 이미 배터리가 다 닳아 꺼져 있었다. 나는 플래시를 집어들고 그녀의 집을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녀의 집은 나의 반지하 방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한쪽 벽면을 채운 책장, 그리고 은은한 화분들. 모든 것이 그녀의 단정하고 차분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나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젯밤 물을 끓였던 냄비가 개수대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집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빗물에 젖어 흥건했던 현관은 이미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아마 내가 잠든 사이 그녀가 청소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의 부지런함과 깔끔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겉으로 보이는 무표정한 모습 뒤에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는 섬세함과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빗소리는 완전히 멎어 있었다. 축축했던 공기는 밤사이 많이 가셨고 상쾌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걷혀 있었고 희미하지만 맑은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다. 밤새 내린 비로 인해 세상은 깨끗하게 씻겨나간 듯했다. 골목길 바닥에는 아직 빗물이 고여 있었지만 더 이상 어젯밤처럼 범람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반지하 방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다. 나의 방 현관문은 어젯밤 내가 열어둔 그대로였다. 문을 열자 키키한 곰팡이 냄새가 나를 반겼다. 눅눅한 공기가 여전했지만 어젯밤처럼 숨막히는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나의 방은 여전히 세상과 단절된 작은 감옥이었지만 어젯밤의 경험은 그 감옥의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 놓은 듯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나의 휴대폰을 켰다. 여전히 정전으로 인해 인터넷은 연결되지 않았다. 나는 어젯밤의 모든 일을 되새겼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떨림,
그리고 그녀의 라일락 향, 이 모든 것이 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내가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했다. 단순한 위로였을까? 아니면 고독 속에서 잠시 길을 잃은 두 영혼의 은밀한 공모였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휴대폰으로 진동이 울렸다. 정전이 해제된 모양이었다. 화면을 확인하자 몇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다. 모두 회사에서 온 연락이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무미건조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나의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러 욕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줄기가 나의 몸을 감쌌다. 나는 물줄기 아래에서 어젯밤 그녀의 뜨거운 온기를 떠올렸다. 나의 몸은 이미 그녀의 채취와 라일락 향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 나는 나의 이성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합리화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구원자였다. 나는 그녀의 고독을 씻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아버지는 나를 용서했다. 세상의 어떤 규칙도 어떤 윤리도 이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두 영혼의 만남을 막을 수는 없었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은 더 이상 평소와 같지 않았다. 어젯밤의 기억은 나의 내면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나는 그녀의 흔적을 지울 수 없었고 지우고 싶지도 않았다. 그것은 나의 고독한 삶에 찾아온 유일한 위안이었다. 나는 출근길에 나섰다. 어젯밤 비를 맞았던 골목길은 이미 물이 많이 빠져 있었다.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맑은 아침 공기가 나의 폐부를 스쳤다. 나는 익숙한 듯 윗집 현관문을 올려다보았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어젯밤에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나는 망설이다 윗집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 그녀였다. 어젯밤 빗물에 젖었던 흐트러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평소 출퇴근길에 어렴풋이 마주쳤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나의 눈빛과 마주친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안에는 어젯밤의 기억과 함께 알 수 없는 연대감이 서려 있었다. 괜찮으세요? 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은 작게 미소 지었다. 어젯밤의 뜨거운 키스가 남긴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네, 덕분에 정말 고마웠어요. 민준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어젯밤의 나약하고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공유하는 비밀을 확인하는 듯한 은밀하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별 말씀을요. 제가 뭘 했다고. 나는 시선을 살짝 피하며 말했다. 우리의 대화는 겉으로는 지극히 평범한 이웃 간의 안부 인사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어젯밤의 모든 감정들이 응축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서로의 고독을 보았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우리 둘만의 은밀한 공모가 되었다. 정전은 이제 막 풀렸네요. 출근하시는 길인가 봐요. 그녀는 나의 차림새를 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 늦었네요. 그럼 다음에.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나의 인사에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어젯밤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복잡한 감정들이 사라진 자리였다. 대신 그 안에는 우리 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은밀한 합의와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그녀는 현관문을 살짝 닫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자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출근길에 나선 나의 발걸음은 어젯밤과는 달랐다. 어깨를 짓누르던 고독의 무게는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버스를 타러 가는 길, 나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윗집의 창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한 아침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닫힌 창문 너머에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라일락 향이 감도는 따뜻한 침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실 속에는 나와 같은 고독과 상처를 지닌,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기대어 위로를 찾는 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나의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면 눅눅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는 여전할 것이다. 무미건조한 일상과 사회적 고립감 또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얇은 천장 너머 이 집에는 나만이 아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비밀은 나의 고독한 삶에 새로운 균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쩌면 이 금지된 위안이 나의 삶을 지탱하는 새로운 힘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정류장에서 나는 문득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평온한 미소, 그리고 나의 셔츠에 배어있던 라일락 향. 어쩌면 나의 삶은 어젯밤부터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접어들었는지도 몰랐다. 이 금지된 위안이 나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나의 고독한 반지하 삶은 충분히 견딜 만한 것이 되었다. 버스가 도착했고 나는 사람들 틈에 섞여 버스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무심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빗물에 젖었던 밤의 기억과 라일락 향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그것은 나의 은밀한 성역이었고 나의 새로운 균형이었다. 나는 창밖을 응시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